네덜란드 국립고고학박물관의 이집트 유물을 통해 고대 이집트인들의 부활을 위한 여정을 함께 떠나봅니다. 이집트 미라전 일부 탐험, 꼭 봐야 할 5개 유물을 소개합니다. 호루의 외관, 관은 시신을 보관하는 중요한 보호막입니다. 부자들은 외부, 중간 및 내부로 나뉜 3개 종류의 관을 사용했는데 미라가 된 시신의 물리적 보호의 역할을 했습니다. 옥깃장식 아래로 사자에서 한 장면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의 심장의 무게를 재는 장면이 표현되어 있고 그 옆으로 따오기 머리를 가진 토트의 신이 죽은 사람의 손을 잡고 저승의 신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제타석, 지금 전시되어 있는 로제타석은 복제품입니다. 진품은 나폴레 원정 당시 프랑스로 옮겨졌다가 현재는 영국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글씨가 빽빽하게 조각된 이 비석은 이집트 문자를 해독하는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유물입니다. 이집트를 정복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시대, 이집트의 국가 행정 언어는 그리스어였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이후에도 로마, 비잔티움 제국 등이 이집트를 지배했고 이집트어는 자치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로제타석이 제작될 당시는 이집트 상형 문자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으로 일부 사제들만 상형 문자를 이해하고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문의 내용은 프톨레마이오스 5세의 즉위를 축하하고 그를 살아있는 신으로 선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일 위쪽에 이집트의 상형 문자, 그 아래에 이집트의 민중 문자, 가장 아래에 고대 그리스어가 조각되어 있습니다. 3개의 언어가 같은 내용으로 조각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어를 기본으로 이집트의 상형 문자를 해독할 수 있었고 이후 이집트 문자 해독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로제타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로제타 스톤, 그림 문자와 소리 문자를 찾아라 라는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투탕카멘 자상, 어깨끈이 달린 얇은 상의와 주름진 치마를 입은 이 자상의 주인공은 투탕카멘입니다. 투탕카멘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 이집트 역사에서 존재감이 없던 왕이었지만 19세기에 황금 마스크를 비롯한 최고의 유물들이 발굴되면서 현대 사회에서 가장 유명한 파라오가 되었습니다. 머리 부분은 훼손되었고 등 쪽에 자상의 주인을 새겨넣은 카르투슈 또한 손상되었습니다. 투탕카멘의 아버지인 아크나톤은 사제들의 기득권에 대항해 종교개혁을 시도하다 실패합니다. 이후 어린 나이에 왕이 된 투탕카멘 또한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제들에 의해 왕으로 추대되었던 당시 장군이었던 호르엠헤브는 아크나톤과 투탕카멘을 역사에서 지워버리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 조각상에 투탕카멘이라고 써 있는 문자 또한 그 작업으로 인해 손상되었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호르엠헤브의 봉헌상, 전시관에는 파라오는 아니지만 이집트의 지배계층이었던 귀족들이 신들에게 바치는 다양한 봉헌 조각상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중 투탕카멘의 집권 시절 장군이었던 호르엠헤브가 새겨진 봉헌상을 찾아보세요. 명예의 황금이라는 고리형 훈장을 받은 장군 호르엠헤브를 형상화한 조각상입니다. 호르엠헤브는 이후 이집트 파라오가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오시리스, 이시스의 신들이 조각되기도 하고 사람의 형상에 이집트의 상형 문자가 새겨져 있기도 한 다양한 봉헌상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파카루의 석비, 이 무덤의 주인공 파카루는 샌드를 만드는 기술자였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위한 장례의식은 처음에는 파라오와 귀족층들의 특권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집트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하는 의식이 되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각자의 형편에 맞게 사후 세계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위한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무덤의 주인공인 파카루와 그의 아내가 오시리스 신 앞에 서 있고 오시리스 뒤편에는 이시스와 네프티스가 있습니다. 제일 위쪽에는 사자의 신 아누비스가 자칼의 모습으로 조각되어 있습니다. 체험 전문 선생님과 함께 보는 이집트 미라전 네이버에서 핵교를 검색하세요.